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안녕하십니까 부산 상인 여러분,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는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우울증 정말 나한테 올 수 있는 병인가요? 사실은 굉장히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왜 오늘 강의가 정말로 중요한지, 특히 부산 상인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강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내 모습이라고 재미있는 사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모습이던데요. 자, 일단 손님도 안 오죠. 돈도 안 벌리죠. 우리 상인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우울합니다. 꿀꿀하고 짜증납니다. 그런 시간 지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만 열심히 봅니다. 옆에 먹을 거 놔두고, 그죠? 요즘에 뭐 배달로 해가지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누워서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케이블 TV, 무슨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시청물들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체중을 재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살이 좀 쪘죠. 걱정을 합니다. 매일매일 또다시 누워서 멍하게 TV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할 것 같은 우울증, 어떤 분들한테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짧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멍 때려? 별일 없어. 괜찮으니까 신경 꺼. 이게 왜 이래? 그렇죠. 쓸쓸합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엄마, 딸. 요새 집에도 잘 못 가. 세상에 나밖에 없는, 별일 없지? 혼자밖에 없는 우리 그런 딸이 쓸쓸함과 괜찮은 거지. 우울함을 가지게 됩니다. 박 사장. 우리 시장 봤어. 상인 여러분들 많이 보는 모습도 있는데요. 무슨 일 있어? 손님도 없고 일은 무슨 일 있어? 장사도 안 되고. 나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생겼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자,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당신은 정말 괜찮은가요? 나 자. 너무 힘들다. 나 사실 힘들어. 요즘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네. 엄마한테 좀 와줄래?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가족이 필요하고요. 그런 일 있었어? 형한테 말하지. 아유. 친구가 필요하고요. 전문가와 함께 돕겠습니다. 당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어떠셨습니까? 누군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지금 이 장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최진실이라는 배우는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탤런트이자 배우인 최진실은 우울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상실을 잃고 난 뒤에 동생은 또 누나의 빈자리를 마치 메우지 못해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실의 전 남편이죠. 예, 조정민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최진실의 홀로 남겨진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삶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장국영, 만다린 호텔에서 투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주도 자신의 삶을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의 그런 투영된 삶을 그대로 또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다빈이라고 귀엽고 깜찍한 연예인뿐만 아니라 박용화라고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연예인들조차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만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우리 한때 음악을 장식했던 이런 분 아시죠? 꽃순이를 아시나요? 김주련 배우, 한때를 풍미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겨울여자,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이런 배우들도 쓸쓸하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버릴 때 어쩌면 연예인들은 이 빛나는 삶의 그 화려한 어떤 앞모습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저는 이분의 사망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죠? 최윤희 행복전도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그리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이 최윤희란 분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포기를 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조그마한 모텔에서 남편이 같이 와서 남편과 같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수만 가지의 어떤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했나 봐요.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증상은 사실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정말로 흔한 병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습니다. 주위에 신장상인들 우르르 모여있는 그분들 중에서 벌써 몇 명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 깜짝 놀랄 만한 숫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 2001년도에는 우울증이 전체 사망률의 4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전체 사망률의 두 번째 2등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엄청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울증은 심근경색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배나 높고요. 그리고 노인의 연간 사망률도 30% 이상 높이는 것이 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실 우울증은 모든 인생을 다 송두리째 없앱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면 잠시 불편한 것뿐이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죠. 남들이 보면 잘 모릅니다. 멀쩡한데 왜 그래?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큰 질병입니다. 자, 사회적 수용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관절염이 있거나 심지어는 암에 걸려도 우울증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의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왔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좀 꿀꿀하고 좀 처지는 기분과 우울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울한 감정, 보통의 사람은 평소에는 이 정상적 범위에서 우울했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어떤 특정한 때 심하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직장을 잃거나 또는 가까운 또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심한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정상적 애도 반응이라고 하죠. 6개월까지는 우울한 마음을 가져도 실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심하게 우울하고 불편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상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울한 기분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6주 이상 지속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실제 MRI 찍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오른쪽 왼쪽 차이가 많죠. 사실 이렇게 밝은 이런 게 정상적인 뇌 기능인데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시커멓게 거의 사실은 뇌가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쭉 뇌조차도 사심조차도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증은 어떤 때 의심합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좋아하던 개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재미있는 드라마조차도
이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흥미의 상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식사가 원래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 식사를 거의 못하거나 또는 식사를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기력한 거죠. 좋아하던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심지어는 과도하게 잠을 잘 때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혹시 지인이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또는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정신과적 응급입니다. 긴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창밖으로 밝은 곳으로 정말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라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떨어지려고 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우울증 환자는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는 모든 잘못이 내 탓이다. 심지어는 경제가 잘못되는 것도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내 탓이다. 앞으로 영원히 안 풀릴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자꾸 반복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딱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우울증 증상이 다른데요. 먼저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기 싫다거나 짜증을 많이 내거나 또는 반항을 많이 하거나 이럴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은 좀 다르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흥미의 상실 그리고 우울감이 많다든지 또는 잘 잊어버리고 화병이 난다고 하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치매 증상도 우울증의 일부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증상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치매인 경우도 사실 알고 보니까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매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겪게 되죠. 폐경기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폐경 전후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편하게 또 지나가기도 하죠. 남자들은 55세 전후에 남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이런 남성 갱년기를 통해 우울감을 실제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감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지금 드시고 계신 약물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와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거나 중풍이 와서 아마 침상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치료하는 동안에 우울증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약물도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치매나 만성 폐질환 여러 가지 병들이 우울증을 일으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면 결국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울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광전 치료도 옛날에 있었고요. TV에서 봤을 겁니다. 이 전기 자극을 쫙 해서 전기로 벌벌 떨게 해서 치료하는 옛날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약물 치료가 주입니다. 약물이 워낙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처럼 아무렇지 않듯 버릇게 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증은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런 약물 먹으면 안 돼. 그 약물 먹으면 바보 돼. 우울증 약, 정신과 약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요즘 약은 심지어는 먹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울증만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효과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거 마음에 있는 병이야. 마음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머리 안쪽에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약물 치료가
주 치료 방법이지 말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운을 내거나 또는 운동만으로 극복이 된다면 이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병적인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증상만 있을 때만 먹으면 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울증 약은 꾸준히 일정한 기간을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의 치료를 충분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결국 만성화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 계속 낫고 치료되고 또 재발되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한 기간 동안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좋아지느냐? 약을 먹기 시작하면요. 먼저 2주 안에 식욕과 수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면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4주만 지나도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 한 달만 드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아진 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약제로 바꾸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우울증 환자를 주위에 만나게 됩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전문가를 만나게 해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어라 또는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러한 것. 그리고 그냥 내만 믿어라.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런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울증 환자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꼭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전문가의 감독하에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하셔야 될 거 쉽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기운을 주십시오. 아까 봤죠?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또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나 널 믿는다.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대. 누가? 동아대학교 운영원의 한성호 교수가 그런데 라고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분히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주위의 친구는 반드시 우울증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자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뤘겠죠. 승리를 했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울증을 앓고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수지라고 하는가요? 미스 A의 아주 예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극복한 그런 연예인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울증 혹시 나도 걸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걸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오늘 아침 저녁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산 상인들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이 우울증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